60대 이상 3분 중 1분은 몸에 좋다고 믿고 마신 아침 소금물 습관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더 불안정해지고 심장과 혈관이 아침마다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금 한 꼬집 넣은 물을 마시며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하고 안심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딱 5초만 본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괜히 두근거린다. 아침에 유독 몸이 멍하고 무겁다. 숨이 평소보다 가쁜 느낌이 든다. 혈압이 아침마다 다르게 나온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의 심장, 혈압, 소화 문제를 함께 봐온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유행하는 건강법을 무조건 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건 다 했는데요. 왜 갈수록 더 피곤해질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아침 소금물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분명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문제는 소금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몸 상태에서 들어가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아침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속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입니다. 심장도, 혈관도, 장도 천천히 시동을 꺼는 중입니다. 이때 자극이 되는 소금물이 들어가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대응부터 시작합니다. 혈관은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심장은 평소보다 더 세게 뛰고 혈압은 출렁이기 쉬워집니다. 젊을 때는 이걸 느끼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다릅니다. 그 반응이 아침 두근거림, 이유 없는 불안, 몸의 무거움으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걸 이렇게 넘기십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아닙니다. 그건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 소금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모든 어르신에게 안전한 습관은 아니라는 것. 이걸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몸은 좋아지기보다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십시오. 어르신 몸에 맞는 기준만 차분히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왜 많은 어르신들의 아침 혈압 불안과 심장 두근거림이 의외로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심장이 약한 편도 아니고 혈압도 약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아침만 되면 몸이 이렇게 불편할까? 이 질문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몸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심장을 떠올리고 그 다음 혈압을 생각하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 혈압이 오르면 혈관, 몸이 무거우면 나이 탓, 이렇게 각각 따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생활을 하나씩 짚어보면 의외의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심장도, 혈압도, 관절도 아닌 장 기능이 먼저 흔들려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장이요? 배 아픈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장 문제는 설사나 복통 같은 뚜렷한 증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느려진 장,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몸 전체의 부담을 말하는 겁니다.
장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장은 우리 몸의 정리 담당입니다. 하루 동안 생긴 찌꺼기와 노폐물을 밤사이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정리 속도가 빠릅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정리 속도가 느려지고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면 몸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극이 되는 소금물이 들어오면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은 회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응과 방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장은 더 느려지고 혈액은 탁해지기 쉬워지며 그 부담이 심장과 혈관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상하게 멍하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리고 숨이 가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혈압이 있어서 그렇겠지, 심장이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진짜 원인은 계속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아침만 되면 몸이 힘든데 점심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경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 중 아침에 몸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장이 아직 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 자극이 들어오면 그 여파는 오전 내내 이어집니다. 이걸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몸은 계속 같은 패턴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르신 몸이 약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몸의 순서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몸은 젊을 때처럼 아무 순서 없이 자극을 줘도 버텨주지 않습니다.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움직이고, 그 다음 자극을 받아야 비로소 안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건너뛴 채 아침부터 몸을 깨우겠다고 강한 신호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 소금물을 마시고 속이 편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괜히 더 불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그날 아침 장이 준비되어 있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아침 컨디션을 갈라놓고 하루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침 소금물이라는 습관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기보다 내 몸이 그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모른 채 습관만 반복하면 몸은 회복 대신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어느 순간 불안과 증상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침에 왜 몸이 유독 힘들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상태와 순서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소금물인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더 힘들어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소금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 몸이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노년의 몸은 하루하루 상태가 다릅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습관이 오늘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어제는 별일 없던 자극이 오늘은 두근거림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한다. 매일 해야 효과가 있다. 이 생각으로 습관을 반복하십니다. 문제는 노년의 몸이 이 반복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의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의 몸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밤사이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 다른 하나는 정리가 덜 끝난 상태입니다.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날에는 몸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도
큰 무리 없이 순환이 되고 속이 편해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아침 소금물 마시고 괜찮았어요. 속이 시원해졌어요. 반대로 정리가 덜 끝난 날에는 몸에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게 남아 있는데 자극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들어온 소금물은 도움이 아니라 몸이 버텨야 할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몸은 물기를 부드럽게 여는 대신 순간적으로 혈관을 조입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은 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 반응이 아침 두근거림, 이유 없는 불안감, 손발에 붓기, 머리가 멍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더 힘들어요. 이 말은 몸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큰 착각을 하십니다. 그럼 소금물이 나쁜 건가? 아닙니다. 문제는 소금물이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습관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노년의 몸은 실험을 오래 버텨주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습관은 조금씩 부담을 쌓아 올리다가 어느 순간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이런 신호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유독 배가 더부룩한 분, 화장실 신호가 늦는 분, 아침마다 얼굴이나 손이 붓는 분, 아침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 이건 아침에 몸이 아직 자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마다 같은 자극을 반복하면 몸은 회복 대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방어 모드가 길어지면 몸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긴장이 기본 상태가 되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이 괜히 무섭고 하루 시작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아침 습관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지금 해도 되는 상태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다는 습관도 몸에는 시험이 됩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알고 나면 같은 습관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소금물로 편해지고 누군가는 같은 소금물로 더 힘들어졌던 겁니다. 차이는 방법이 아니라 상태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아침 습관을 예전처럼 무작정 따라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 내 몸이 오늘 아침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느끼셔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몸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72세 박수연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하신 첫 말씀입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말 안에는 꽤 오랜 시간 쌓인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혈압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날씨만 괜찮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점점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가슴이 괜히 벌렁거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벌써 겁이 납니다. 이분이 가장 힘들어 하신 건 통증이 아니라 이유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도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 그래서 더 답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을 하나씩 정리해 보던 중 아침 습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금 한 꼬집 넣은 물을 눈 뜨자마자 마신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니까요. 장에도 좋고 순환에도 좋다길래 하루도 걸은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몸을 관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더할 게 아니라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소금물을 당장 끊자고 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걸 시작하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자마자 마시지 말 것, 양을 줄일 것, 매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것, 이 세 가지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아침에 가슴이 덜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덜 무섭습니다. 몸이 버티는 느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몸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억지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8세 이정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얼굴과 손이 붓고 혈압이 유도 아침에만 크게 출렁인다고 하셨습니다. 점심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는 게 늘 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만 넘기면 좀 괜찮아요. 근데 아침이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아침에만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증상, 이건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아직 덜 됐다는 뜻입니다. 이분 역시 아침 소금물을 습관처럼 이어오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같았습니다. 몸에 좋다니까요. 이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걸 더하지 말고 아침 자극부터 줄이자. 며칠 뒤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 부기가 조금 덜합니다. 혈압도 전처럼 확 튀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새로운 건강법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기준 없는 습관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노년의 몸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자극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리듬에 맞는 안전한 기준을 원합니다. 아침이 불안했던 이유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준비되기도 전에 계속 자극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아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침 소금물에 대해 예전과는 다른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침 습관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마법 같은 방법도 아닙니다. 아침 습관의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노년의 몸은 무언가를 더 애쓴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강한 방법을 쓴다고 회복이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 없이 반복해 온 습관 하나가 아침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이 하루 전체로 번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아침 습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밀어 넣지 마십시오. 몸은 아직 밤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 몸은 받아들이는 상태가 아니라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자극을 주면 몸은 회복이 아니라 대응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양은 적을수록 안전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몸은 조금 부족한 듯한 상태에서 가장 편안하게 작동합니다. 몸이 편해야 회복도 따라옵니다. 셋째, 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젊을 때는 규칙이 힘이 되지만 노년의 몸은 규칙보다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같은 습관을 밀어붙이면 몸은 점점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 자극 하나가 약의 작용 리듬을 흔들 수 있고 그 작은 어긋남이 두근거림이나 불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침에 괜히 두근거리던 가슴이 조금 덜 불안해집니다. 눈을 뜨고 한참을 앉아 있어야만 몸이 움직이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괜찮을까라는 걱정보다 오늘은 조금 덜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아침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불안이 하나씩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새로운 건강법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금까지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아침 습관 하나를 잠시 멈춰서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내일 아침을 조금만 다르게 맞이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는 마음 대신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 번 더 느껴보는 아침. 그 아침이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다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본인의 아침이 떠오르셨다면 댓글에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아침이 늘 불안하다. 또는 요즘은 조금 편해졌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유행이 아니라 어르신 몸에 맞는 기준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 몸에 맞는 기준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놓치지 않고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